편입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드인 편입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용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7 학년도 대비 편입 수학 커리큘럼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고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드인 편입 신촌 캠퍼스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제 이메일을 쭉 써놨는데요. 이 이메일로 현재 편입을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편입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이메일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은 당일에 최대한 보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 편입학은 세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는 점점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집 인원의 상당수의 비율은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인 편입학 인원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2027학년도 같은 경우는 건대는 전체 500명 모집이 될 수도 있겠죠. 건대로 이렇게 인원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의 지원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건대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시험의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주도로요. 상위권 대학이라 함은 서성한 이 대학을 필두로 해서 신유형 문제이던가 아니면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이전까지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형처럼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식이나 문제풀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혹은 뭐 여기에 파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식을 거기다 대입해서 답을 계산해서 답을 도출하는 정도의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왔는데, 상위권 대학을 필두로 해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범위의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추세가 만약에 조금 더 바뀌게 된다면 상위권 대학만이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들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상위권 대학만의 얘기지, 나머지 대학은 그 전에 출제했던 루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쓰고 싶은 대학을 거의 대부분 다 썼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예비 번호가 잘 도는데, 이거는 추후에 상세하게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최대 이슈였죠. 한양대가 영어 수학 통합형 시험에서 수학 시험만 보는 걸로 바뀌었다, 변경되었다. 한양대가 거의 대부분 편입학 주도한다라고 보이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이 영어를 토익으로 대체하고 수학만으로 변경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는 2027학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할 것인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다양한 콘텐츠 연구는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하고 예측을 데이터 기반, 그리고 제가 한 경험으로 다 학생들한테 상담이나 학습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황이 다양합니다. 저처럼 좀 특이한 상황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대화, 소통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도. 1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제 1년 강의 안내입니다. 순서대로 미적분 급수, 선형대수, 다음에서 미적분, 공업수학, 그리고 기출하고 파이널. 이론. 피어. 제 이론 과정의 이름인데, 피어가 다리 밑에 받쳐주는 비둥입니다. 피어 시리즈. 4월부터 공업수학이 끝나는 8월까지 쭉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풀, 브릿지는 이론보다 살짝 뒤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조금 뒤에 끝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인강을 촬영을 하겠지만, 인강도 오프라인 강의를 기준으로 촬영을 할 테니까 오프라인 강의 기준으로 주 3일 9시간 정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6시간 정도는, 즉 이틀 정도는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하루 3시간 정도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적인 것 때문에 당연히 문제풀이는 조금 늦겠죠. 이론을 대부분은 다 10월, 11월 이런 시기까지 나가는데,
저는 8월 전에 다 끝내고, 그러니까 9월 전에 다 끝내고 문제풀이를 뒤에 따라서 쭉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론을 중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후기로서 이론이 많아서 더 좋았다 라는 식의 평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과목들을 보셨을 때 미적분학은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변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소함에서 오는 어려움이지 과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연산이라고 해봤자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한 건가, 그런 것들만 알게 되면 선형대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분석 예측. 다른 학교들은 편입학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매년 결과 발표를 해주거든요. 3기년치를 제가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대1 상담,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은 다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온라인 학생들도 끊임없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좀 병행하면서 편입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일 7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시간도 좀 모자라고 그럴 텐데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는 거, 이제 제가 당연히 경험을 했으니까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고, 제가 17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10년 차거든요. 여러 학생들을 봐왔고 그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효율적인가에 대한 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와 경험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분석을 하고 학습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 대면이든 인강 학생들처럼 비대면이든 계속 학생들이랑 당연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온라인으로 쭉 진행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기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당연히 대부분 다 합격을 하는데, 중간에 힘들 때 옆에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다 보면 슬럼프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했는가. 즉,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행동을 믿으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